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자, 먼저 인사 먼저 할까? 현우야 수환이 잔다. 좀 깨워줘. 야 일어나. 좋아. 그럼 이제 현우가 인사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반갑다. 괴로워하지 않고 우리 즐거운 수업, 장문 수업도 이제 재밌게 만들어 가야 되니까 다 같이 집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이제 설명하는 글을 배우는 단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대상을 설명할지 주제를 선택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배웠어. 그래서 그 현우가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주제를 만약에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표현하는지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봐서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어? 저는 손흥민 선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좀 알고 싶으면은 다른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위주로 좀 설명하면 선수들 입장에서 얘네들이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잘하나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어서 인터뷰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대단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의 인터뷰라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아주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운 게 티가 나는 대답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짧은 광고를 하나 볼 거야. 자, 광고야 나와라. 야! 좋아. 이제 광고를 한번 보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자. 수아나 광고 좀 틀어줄래? 네. 얘들아, 맥도날드 왔어. 새로운 맥크리스피네. 다 맛있어졌네. 우리를 춤추게 하는 색다른 바삭함. 새로운 맥크리스피부터 다양한 치킨 메뉴까지. 치킨도 맥도날드다. 좋았어. 우리가 지금 맥도날드 광고를 하나 봤어. 이 광고는 햄버거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려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햄버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광고이기도 하지. 그럼 이번에 수환이가 이 광고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부분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그 햄버거 안에 들어간 치킨을 3번 튀겨서 바삭하다고 하는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그 내용은 사실인 거잖아. 결국에 이 햄버거에는 치킨을 3번 튀겼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건데 특히 이 화면에서 치킨이 튀겨지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이지만 우리가 어떤 매체를 다루고 어떤 글 내용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설명하는 글의 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에도 글쓴이의 주관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좋아요. 그럼 이제 광고까지 봤으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어떠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제 화면은 꺼지면 좋을 것 같아. 자, 좋아. 선생님이 너희들보다 일찍 와서 학습 목표를 미리 적어놨어. 한번 학습 목표를 살펴보자. 첫째, 설명하는 글의 구조와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셋째,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자, 학습 목표가 이렇게 3가지가 되는데 너희들이라면 충분히 이번 시간에 이 3가지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 그리고 우리는 이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설명하는 글의 여러 구조와 전략을 살펴보는 활동을 할 거고 또 개요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활동을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요를 실제로 작성해보는 활동을 할 거야. 자, 모두 기대되지? 선생님도 기대가 되니까 너희들도 즐겁게 잘 따라와 주기 바란다. 자, 여러분 이제 설명하는 글. 우리가 방금 설명하는 그림에도 어떤 자료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글쓴이의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통 설명하는 글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질 때 독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현우가 얘기해 줄래? 현우가 느꼈을 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면 조금 더 좋은 설명하는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시 한 가지만 얘기해 줘. 뭐 최근 스포츠 선수하고 그 역사를 가리키는 글을 하려면은 그 순서를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떤 특정 선수와 그 어떤 스포츠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 순서대로? 네. 오케이.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 좋은 설명하는 글이 될 수 있지. 아주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글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현우가 아까 얘기한 시간 순서에 대한 흐름으로 글을 적는 하나의 구조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조가 설명하는 글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럼 이제 또 빔 프로젝터 화면으로 한번 해볼 건데 화면이 나와줬으면 좋겠어. 좋아. 자, 우리가 교과서 한번 펼쳐보자. 정보의 속성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쓰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도 글을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설명하는 글쓰기에는 여러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열 구조가 있어. 나열 구조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정보를 늘어놓는 것을 말하며 대등한 관계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라고도 해. 정보를 나열하거나 어떤 대상을 유형에 따라 분류할 때 유용하게 쓰는 구조인데 이 구조의 예시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첫째, 둘째, 셋째로 제시되어 있지.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글을 적는 것 말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 나열 구조가 조금 더 효과적일까? 동아시아 나라들이 뭐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들 수 있고 일본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상위 개념의 동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의 국가가 자리 잡고 있고 요 아래 정보들은 나라가 되겠네? 아주 좋아. 그런 구조일 땐 나열 구조가 조금 더 좋은 구조일 수 있겠다. 이 글을 쓸 때. 좋아. 나열 구조는 이렇게까지 봤고 그 다음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 이게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조금 편하네. 다음은 이제 순서 구조야. 순서 구조는 아까 현우가 얘기했듯이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를 기술할 때 사용해. 사건이 일어난 경과나 대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간 순서로 구분하여 조직하면 독자들이 조금 더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의 순서뿐만 아니라 공간의 이동, 이것도 결국 시간이 흘러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공간의 이동에 따른 조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순서 구조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의 예시로는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 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국내에서의 삶, 그 다음 중국으로의 망명, 그 다음 몽골에서의 활동, 마지막으로 비극적 최후까지 한 사람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제시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 이태준 씨의 삶의 역사 말고도 어떤 대상을 쓸 때 순서 구조를 활용하면 좋을까? 아까 선수 얘기했으니까 페이커 선수의 우승 경력이 뭐가 있는가를 알아보면 13년, 15년, 16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스포츠 맞지? 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의 역사에 대해서 순서 구조를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쌤은 롤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페이커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하더라고. 그런 점을 보면은 페이커 선수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해왔는지에 대한 글을 적을 때 순서 구조가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이번에 최근에 대회도 우승한 걸로 아는데 조금 멋있는 분인 것 같아. 좋아.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다음은 인과 구조야. 인과 구조는 원인과 결과해서 인과 구조인데 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지.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결과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원인은 하나인데 결과가 여럿인 경우도 있어. 이 교과서에 나온 예시를 살펴보면 공룡의 멸종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기온 저하, 공룡의 거대화, 포유류의 등장, 식물의 변화 등 여러 원인을 활용하여 글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우리가 이 공룡의 멸종이라는 결과 말고 이런 주제 말고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 인과 구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LG 좋아하는데 LG가 우승한 이유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용병 타자들도 되게 잘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불펜들도 되게 잘해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결과하고 원인을 좀 잘 보여주는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요?
좋아. 지금 프로야구 이번 시즌 프로야구에서 LG 트윈스라는 팀이 우승한 일에 대해서 용병 타자들의 활약과 국내 불펜진들의 활약 이 두 가지 원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 좋아. 그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대상을 쓸 때는 이 인과구조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겠지. 좋아. 이제 구조가 두 가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자, 네 번째는 비교 대조 구조야.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지. 그럼 대상이 적어도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일까? 2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치, 적어도 일단 2개를 가지고 글을 쓰겠지. 그래서 비교 대조 구조는 설명하려는 대상들 사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교과서의 예시로는 문어와 오징어를 비교해서 각각의 대상을 설명하는 그런 글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 문어는 다리가 몇 개지? 8개요. 8개. 오징어는 다리가 몇 개지? 10개예요. 그럼 낙지는 몇 개일까? 6개 아닌가요? 아닌가? 나도 모르겠어. 수업 끝나고 한번 찾아보려고 궁금해졌어. 자, 그럼 이런 문어와 오징어의 예시 말고도 어떤 주제로 글을 쓸 때 비교대조 구조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항상 좀 이름 비슷한데 궁금했던 게 라면하고 라멘 일본 라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비교하거나 좀 대조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라면과 일본의 라멘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것 같아. 현우는 라면을 좋아하니 라멘을 좋아하니? 저는 라면이 좋아요. 라면? 네. 라면. 선주 라면을 좀 좋아해.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 맛있죠. 맛있는 것 같아.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화면이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좋아. 문제 해결 구조야. 문제 해결 구조는 발생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안이야. 인과관계랑은 조금 다르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쓰는 내용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해.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공기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청정 연료를 보급하고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친다 등의 방안들을 표로 제시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기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 말고 우리는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 구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 국어 시간에 보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 해결 구조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어 시간에 조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펼칠 수 있을까? 하나만 얘기해 줄래? 영상을 많이 쓰면은 그래도 애들이 좀 집중해서 보지 않을까요? 영상? 네. 좋아. 여러 매체를 활용하면 조는 애들이 줄 수 있고 또 태도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면은 덜 졸지 않을까? 장난이야. 좋아. 그럼 이렇게 우리는 5개의 구조를 살펴봤어. 어떤 구조를 살펴봤냐면 나열 구조, 순서 구조, 인과 구조, 비교 대조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구조까지 설명하는 글에는 이렇게 다양한 구조가 쓰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해.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요 작성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야. 근데 개요 작성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개요를 왜 써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쓰면 조금 더 글 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개요 작성을 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 해. 자, 개요란 뭘까 우선? 현우는 개요가 뭐라고 생각해? 그 앞에서 뭐 시작할 때 뭐 어떤 내용을 한다 그런 거 설명해 주는 게 개요 아닐까요? 개요는 글을 쓰기 전에 이제 내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글을 쓸 것이다 할 때 그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개요 쓰는 게 왜 중요할까? 우선 첫째로 여러 구조를 가지고 글을 쓰고자 할 때 여러 구조 중 하나의 구조를 선택을 하잖아 우리가. 그 구조랑 실제로 글 쓰는 것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 가지고 글을 쓸 때 형식적인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개요 작성의 효과가 한 번 있어.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이유로는 개요가 한 번 짜여 있으면 그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보다 글쓰기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두 측면에서 개요 작성의 중요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이 점을 잊지 말고 좀 이따가 개요 작성을 해보도록 하자. 좋아. 자, 이제 우리 설명하는 글에 대한 여러 구조를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실제 개요 작성을 하는 활동을 할 거야. 우리가 아까 어떤 구조를 배웠었는지 기억나? 문제 해결 구조 배우지 않았나요? 그치, 문제 해결 구조 배웠고 나열 구조, 순서 구조, 인과 구조, 비교 대조 구조를 배웠어. 이제 기억이 나지? 자, 이젠 우리가 실제 자신이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이제 학습지를 한번 살펴보자. 학습지야, 얍! 좋아. 자, 개요 작성 활동. 먼저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하나씩 정해볼 거야. 요 가운데에다가 그냥 관심 있는 흥미 있는 주제를 적어놓고 이제 곁가지로 그 관련된 내용을 적어가면서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현우는 어떤 것에 특히 관심이 있니 요즘? 저는 요새 조던 경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2023년인데 은퇴한 지 20년 정도 된 조던 경기에 관심이 있다니 정말. 라스트 댄스가 너무 재밌어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 나온 라스트 댄스를 봤구나. 좋아. 그럼 대상은 일단 마이클 조던에 관련된 것이 될 거고, 뭐 곁가지로 조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NBA 파이널 경기가 될 수도 있겠지. 좋아.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구체화하면 이제 그 다음 활동으로 뭘 할 거냐면, 자, 아래로 조금 내려와 볼까?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찾아볼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찾아보려면 인터넷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희들에게 휴대폰을 배부하지 않았습니? 좋아. 휴대폰은 이 수업 시간만 쓰고 쉬는 시간 되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사실 1차시 때 정보를 찾았던 경험이 있어. 기억해? 근데 우리는 1차시 때 정보를 찾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수월하게 더 멋진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요즘 시대는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단순히 글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상이 들어갈 수도,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 좋아. 이것은 이제 대림동에 관한 기사야. 기사를 한번 쭉쭉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가 갈라졌다가 붙어야 되는데, 그지?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 기사에 대한 효과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글만이 아닌 대상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나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 보자. 이제 조금만 다음 장 학습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위에 우리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어떤 구조로 정확히 활용할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아야 해. 아까 배운 5가지 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구조가 내 글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까를 생각을 하고 그 구조를 선택해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요, 이 내용 칸 활용 매체 사용 구조를 한번 직접 적어보는 활동을 할 거야.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잘 적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 테니까 지금부터 자유롭게 각자 자신의 쓸 주제에 대한 개요를 작성해 보았으면 좋겠어. 좋아, 여러분 이제 개요 다 작성했지?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개요를 얼추 다 작성했을 텐데, 현우 한번 개요를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간략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저는 그 아까 조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조던의 우승이 왜 위대한가 이거를 좀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력하고 강심장이 둘 다 있다는 걸 일단 서문에서 좀 제시를 하고 싶고, 본문에서 이제 본문을 2가지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우승부터 세 번째 우승까지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 못 이겼던 팀들을 이제 세 번째 첫 우승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야구하다가 복귀를 했었잖아요. 그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우승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 이런 것도 두 번째에서 나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이 사람의 실력도 있었지만 이 속에 담긴 드라마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승이 위대하다고 평가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통계라던가 아니면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를 통해서
이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 조던의 첫 세 번째 우승과 두 번째, 세 번째 우승 총 6번 우승을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우승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드라마틱한 역사를 글로 적어보고 싶다라는 얘기. 아주 좋아. 그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면 선생님도 반할 만한 그런 설명하는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뭘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다시 나눠볼까? 우리는 먼저 설명하는 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구조와 전략을 학습하였지. 그 구조는 선생님이 몇 번 강조했던 아까 그 5가지 구조를 꺼내들 수 있을 거야. 다들 기억하지? 이 내용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개요를 작성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개요 작성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 2가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지. 첫 번째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와 실제 글의 내용을 연결해서 오류가 적은 글을 쓸 수 있고,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글을 쓸 때 막막함을 줄일 수 있다. 즉 글쓰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했었어. 그리고 마지막 활동으로는 뭘 했냐면 개요를 작성하는데 이 개요 안에서는 다양한 영상이나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개요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어떤 구조를 선택해서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봤어. 좋아. 그럼 다음 차시는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또 너희들 기다릴까봐 미리 적어왔어. 자, 다음 시간에는 먼저 개요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 개요를 적었잖아. 이 적은 개요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실제로 설명하는 글쓰기를 진행할 거야. 그 다음으로 완성된 글을 가지고 자기가 평가해보고 또 친구와 공유해보는 상호평가까지 진행을 할 거야. 그러면 자기 평가나 상호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린 뭘 해야 될까? 고쳐쓰기요. 그지, 우린 고쳐 써야 돼. 근데 고쳐 쓰기까지 하면 너희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잖아. 힘들잖아. 글 쓰는 거 힘들잖아. 막막하잖아. 어렵잖아. 그래서 고쳐 쓰기는 숙제로 그 다음 시간까지 집에서 편할 때 시간 날 때 한번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쳐 쓰기까지 해오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수업 정말 수고 많았고 선생님도 정말 뿌듯함이 많은 시간이었어. 그러면 안녕. 감사합니다. 아.